왼쪽으로 쳐 맞아가지고 양말 빤다고 정말 눈물 났죠. 이런 거구나. 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할 정비 클래스는 정말 라이딩에서 필요한 간단한 펑크 처치부터 시작해서 뭐 간단한 변속 트러블, 그리고 낙차를 했을 때 팽어가 휘었다거나 스포크가 휘었다거나 뭐 혹은 끊어졌다거나, 예, 그럴 때 간단하게 조치를 해서 샵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고 직접 실습까지 해보는 걸로,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파라마운트 스페셜라이즈드 수항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방재현 팀장이라고 하고요. 예, 2005년도에 자전거를 입문을 해서 선수 생활을 하고 산악자전거 국가대표까지 역임을 했다가 금산임산 첼로라는 실업팀, 그리고 현재는 미케닉, 그리고 리툴 프로피터, 그리고 제일 중요한 RCC 5927입니다. 오늘 해보실 분? 네. 예.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네. 예, 시작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레버 개폐를 하신 다음에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개폐하면 뚝 떨어져요, 이렇게. 네. 예, 바퀴가. 그래서 좀 더 풀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그냥은 안 빠져요. 그냥 안 빠지고 여기 드레일러라고 하죠. 이 부분을 잡아주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그죠? 쉽게 빠지죠. 하고 꽂는 거 이제 처치를 했으면 다 꼽아야겠죠. 네. 자, 체인 위와 아래 사이에 이 스프라켓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자, 여기 풀가이드 있죠. 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밀어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네. 한번 해보실게요. 지금은 저는 숙달이 됐으니까 이런데, 예, 기어를 변경을 하면 좀 더 쉬워지겠죠. 네. 그렇게, 예, 요렇게. 아까 풀 이너, 풀 아우터라는 말이, 예, 앞에 기어는 제일 가볍게, 뒤에 기어는 제일 무겁게, 이래야 이게 잘 늘어나요. 이렇게. 그래야 밖에 빼기가 쉽습니다. 자, 손을 베리실 것 같으니까 장갑을 끼시고, 예. 자, 프링 구조상, 예, 그렇죠. 예. 조금만 돌려주세요. 그렇죠. 그 정도만 돌리시면 될 거. 하고, 이렇게, 그 정도, 예. 하시고, 너무 많이 돌리는데. 그만 푸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하고, 자, 위치를 여기에 서세요. 제 위치. 네. 이렇게 서셔서 얘를 잡고, 이렇게 잡을게요. 아, 네네네. 예. 아, 네네. 자, 그것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죠. 하고, 한 손은 자전거를 드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예, 방법만 아시면 쉽게 탈착이 가능하죠. 예. 자, 문제 이제 결착. 결착. 예. 네. 예, 한 손으로 잡으시고, 그렇죠. 사이에 놓고, 예, 끝에 걸어주시면 돼요. 체인을. 네, 이렇게 하고, 얘를, 예, 자, 얘는 그냥 가볍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되죠. 네. 그렇죠. 네. 쉽게 걸립니다. 그냥. 네. 네. 하고, QR까지 완벽하게 쪼아보고, 네, 마무리를 할게요. 자, 요럴 경우에는 얘는 그냥 두시고요. 반대만 쪼아주세요. 그렇죠. 네. 하고, 너무 세게 쪼으시면 안 돼요. 그럼 얘가 안 돌아가요. 살짝만 풀어주시고, 이쪽을. 너무 세게 쪼으세요. 네, 너무 세요. 네, 조금만 풀어주세요. 네. 진짜요? 네, 그 정도 한 3바퀴 정도. 네, 그래서 네,
오케이. 자, 결착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요거 터트려만 보세요. 네. 자, CO2 주의하실 점. 터트리게 되면 급속으로 냉각이 됩니다. CO2 캔이. 그래서 맨 걸로 잡으시면 동상 걸리세요. 예, 붙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요런 커버가 있습니다. 예, 안전하게 터트리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장갑이라던가 뭐 끼시고 꼭 만지셔야 돼요. 맨손으로 만지시면 거의 동상이 잘못하면 동상이 걸릴 확률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젝터는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실. 보시면 인젝터는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고 기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자, 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젝터 보시면 어디에 꼽아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딱 보시면 뾰족하게 핀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인젝터에는 그쪽이 CO2가 삽입되는 방향입니다. 이거 같으면 이제 한 번씩만 보실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자, CO2 보시면 항상 이렇게 인젝터에 누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으로 눌리든 이거를 이제 눌러서 가스를 빼든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면 냉각이 되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 16g 캔 하나면 80ps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쓰시면 돼요. 그냥 다 쓰시면 되고, 자,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25g짜리 이건 MTB에 쓰시는 건데 이거 넣으시면 이제 터지겠죠. 이건 MTB 29인치 바퀴 기준 한 25에서 30 psi 정도가 들어갑니다. 항상 로드는 이거 다 쏴주시면 돼요. 다 쏴도 80 들어갈까 말까? 비상용이고. 자, 근데 눌러보시면 라이딩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들어갑니다. 자, 이 정도로 들어갑니다, 바람이. 이 정도. 자, CO2 한 캔에 이 정도의 바람이 들어갑니다. 땅땅하죠, 이 정도면. 땅땅합니다. CO2 그걸 사서 이제 새 걸로 사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이게 압축 캔이기 때문에 기간은 사실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근데 몇 년씩 그냥 저희 집에도 뭐 한 3, 4년 묵힌 게 있는 게 써보니까 최근에 썼는데 작동 잘 되더라고요. 어차피 이게 압축 가스라서. 자,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이거를 언젠가는 다 쓰고 빼셔야 되는데 소량 남겨두거나 이렇게 남아서 있죠 안에. 이게 있으면 뺄 때 빵 하고 해서 잔여 가스를 항상 다 빼셔야 돼요. 이렇게. 잔여 가스를 다 빼시고 빼주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다 뚫려져 있습니다. 구멍 보시면 이렇게 다 뚫려져 있어요. 다 빼주셔야 되고,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꼭 잔여 가스 다 확인하신 뒤에 빼셔야 되고, 이거 만약에 옆에 사람 있는데 빼면은 그냥 뻑 하고 날아갑니다. 이 힘이 엄청 세더라고요. 유리가 다 깨질 정도로 날아갑니다. 거의. 참고로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쪼으면 끝나겠죠. 얘네들 좀 거치대 들고 QR 쪼아주시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클린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클린처는 마무리를 하고 지렁이를 박아볼 건데 그러려면 제가 일단 이 펑크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어까지 흔쾌히 쓰시라고 지원을 해주셨어요. 자, 제가 한번 펑크를 내볼게요.
무수처럼 쏟아지는 거. 이게 지금 제가 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가면 이제 죽 새겠죠. 네. 자, 센 거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실란트가 들어져 있으면 바퀴를 아래쪽으로 하시면 나오는데? 자, 실란트가 없는 경우죠. 실란트가 없어요 지금. 예, 실란트가 없어요. 어허이, 맞네. 실란트 아무거나 막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같은 거를 계속 넣어야 되는 근데 상관없습니다 사실. 예, 이게 인터넷에 보면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섞어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섞어 쓰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예. 궁금한 게 예. 만약에 그 나중에 이제 그 도출을 다 했을 때 안 되는 건데 속으로 넣어야 되잖아. 예. 근데 안에 보면 신라테가 막 이 음악 부품으로 굳어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속을 넣어도 돼. 일단 비상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비상이고 두 번째는 액체는 다 씻어내셔야 돼요. 안에 있는 액은 다 씻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라이딩 중에 그걸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 표시를. 기본적으로. 예. 그래가지고 예. 왜냐면 이게 안에 이게 안쪽에 액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튜브를 넣으면 그 튜브가 미끌려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이어가 이렇게 벗겨져요. 그 실란트가 사실 미끌미끌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대로 조치를 하시려면 저희 비돈에 있는 물이나 이런 걸로 좀 씻어내셔야 돼요. 예. 덩어리는 안 떼도 될지언정 예, 이렇게 안에 묻어있는 실란트 액체는 조금 씻어내시는 게 혹은 닦아내주시는 게 정급하면 뭐 전단지 이런 걸로 그 안에 쭉 훑어주시거나 예. 예, 장갑 같은 걸로 그냥 이렇게 예, 쓰시는 장갑 말고 예, 목장갑이나 이런 게 있으면 편의점에서 그냥 비상으로 이렇게 훑어주만 주시는 정도도 예, 관계는 없습니다. 자. 또 지금은 안 새는데 아마 이게 실란트가 들어있긴 하나 되게 소량으로 들어져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펑크를 좀 더 제가 크게 내볼게요. 네. 네, 거의 관통이 됐습니다. 제가 뚫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지렁이 키트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자, 지렁이 키트는 차랑 똑같습니다. 차에서 써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렇게 핀이 이렇게 집게로 나져 있어요. 이걸로 찝으시면 돼요. 이렇게 네, 가운데로 이렇게 찝어 주셔서 이렇게 해서 펑크나 부위에 찔러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예. 얼마큼 돼? 이거 한번 실습해 보실 분, 찔러서 넣어 보실 분. 예, 잘 들어갑니다. 한번. 지원자 있습니다. 지원자 있습니다. 예. 나는 몇 번에 봤어요. 자, 가까이서 보실 분들 가까이서 보세요. 자, 요 위치입니다.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평수가 났죠? 자, 그대로 찔러 넣으시면 돼요. hov기만 넣으시면 돼요. 근데 그게 병이 붙네. 자, 잘 안 들어가죠? 자, 잠깐 빼볼게요. 자, 제가 지렁이를 좀 째드릴게요. 네네네. 지렁이를 째요? 아 지금 밖에 이렇게 오유. 괜찮아요? 이게 지렁이가 아 저걸 아직 씹어놓는다. 예. 자, 스톱. 자, 다시 빼시고.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예, 또 이렇게 예, 아, 네네네. 예, 아. 추스려서 예, 아 예. 예. 집어넣어. 어느 정도? 예, 살살 달래가면서 아 오케이. 예, 차 그거 똑같네요. 차지렁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오케이. 긴 걸 싹 다 집어넣어야 되네. 아니요, 요 정도만. 잘라요? 예, 요 정도만. 알아서 날아갑니다. 주행할 때. 요 정도만 해주시고.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조치가 끝났어요. 아 이제.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바람 넣으면은
바람이 나오면서 들러붙는 재질이네요. 약간 붙는 재질이죠. 자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여기에 드레일러가 달려져 있는 이 위에가 행어라는 구속이거든요. 이게 드레일러 행어인데 프레임도 보호를 합니다. 이게 프레임 드로마웃이라는 이 끝 부분을 보호를 해요. 행어가 없으면 자전거 프레임 파손이 되게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변속기가 달려져 있는 원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어 변속을 도와주는 중요한 부품이고요. 소모성이기도 합니다. 2번 정도 교정을 하면 바꾸셔야 돼요. 저희 알루미늄 캠 이렇게 원형인데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면 여기가 약해지겠죠. 그러다 부러집니다. 그래서 행어는 항상 소모성이라는 건 자동차로 치면 범퍼 역할이죠. 그거를 아셔야 되고 보통 낙차나 괴상하는 충격으로 인한 행어 손상 시에 이 뒤에 기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크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말려 들어가진 않아도 풀리가 여기 대면서 따당따당따당 이런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이게 밖으로 이제 체인이 바깥으로 넘어오면서 프레임을 손상을 시킨다거나 체인석이 난다거나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도장이 까지거나 스포크가 부러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드레일러가 부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전거가 확 멈추기 때문에 이제 낙차를 하시겠죠. 자, 이때 드레일러가 휘었다라는 전제하에 임시 조치는 보통 넘어지면 일로 넘어지시겠죠. 빠당 이렇게 되면서 일로 드레일러가 무게지는데 자, 다 이거 잡고 피려고 하세요. 이거 잡고 피는 순간 드레일러가 맛이 갑니다. 드레일러가 휘어버려요. 항상 여기 몸체를 잡고 이게 근데 심하게 휘었으면 유관상으로 이렇게 휜 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살짝씩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센 것도 있어요. BMC 같은 경우에 헤어가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잡고 이렇게 해주면 어느 정도 그래도 기어가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는 교정이 되고요. 이 상태로 주시면 변속도 웬만큼 돌아와요. 그 상태로 복귀를 하셔서 샵에서 정비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플리게이지를 자꾸 당기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너무 많은 힘을 제가 아까 이렇게 움찔움찔 했는데 한 번에 확 잡아당기면 행어가 부러져 버려요. 이미 한 번 충격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이동만 가능하도록 과하지 않게 당겨주는 거.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스포크 파손. 이거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인데 스포크를 빼버리세요. 보통 부러지면.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휠 텐션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빌딩을 해도 휠이 돌아오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돌아오는데 이게 스포크가 한쪽이 없는 상태에서 충격을 빵 먹어버리면 림이 더 굽어버려요. 그래서 원점 복귀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데 파손된 스포크를 빼시지 마시고 만약에 스포크가 만약에 이게 부러졌다라고 가정이 됐죠. 그럼 이게 휠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스포크를 빼시지 마시고 바로 옆 스포크에다가 감아주세요. 철사처럼 잘 휘거든요. 스포크가 감아주세요. 또아리 트듯이. 단 이 포크나 이런 데 닿이지 않도록 완벽하게 감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잡고 있는 힘 정도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텐션 유지가 가능하세요. 조금 감아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적지 않은 시간인데 거의 한 지금 저 10시에 시작해서 2시간가량 걸렸는데 이렇게 바쁜 시간 다들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전하고요. 내일 저희 우먼스백 라이딩 계획되어 있는데 뭐 비가 오는 관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석하시는 라이더분들 무사완주 그리고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을 기원을 하고 라이더 리더님 잠깐 앞으로. 왜요? 라이더 리더님 잠깐 앞으로. 포부 저희 뭐 큰 건 아닌데 노을 에너지세요.
영상이 영상. 내일 무조건 가셔야 사진 되겠네. 찍어서 우리 거 인스타에 같이 네. 참석하시는 분들 다 같이 나눠주시면 됩니다. 많은 샵들이 지금 이렇게 우먼스 한다고 파라마운트뿐만 아니라 다른 샵들도 뭔가 이렇게 선물을 해주시는데 나중에 받으시면 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펑크 이머전시 리페어 클래스 보통 다들 대부분 다 하실 줄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저도 이제 자전거 20몇 년 타면서 크린처도 타보고 초블러도 타보고 튜블리스 타는데 뭐 자주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좀 새롭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기회에 지금 더 많이 오셨으면 좋았는데 뭐 항상 내가 자전거 오래 탔어 그런데 막상 감고 나면 아니면 뒤에 변속 세팅이 안 맞으면 하실 줄 아는 분이 생각보다 드뭅니다. 그래서 하실 줄 알든 모르든 이런 클래스가 있으면 와가지고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리플레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고해주신 강 팀장님 다시 한번 박수. 내일 우먼스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